안녕하세요. 법도TV 부동산 법률 전문 엄정숙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는지, 내용증명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이 뭐예요? 라는 챕터에 있는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크게는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데 이게 뭐지? 라는 내용증명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 규정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또 내용증명에 대한 유용한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내용증명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이 있는지 이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이 뭐예요? 라는 챕터의 내용을 보겠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데 이게 뭐지? 당사자 간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법률적인 수단이라고 하면 바로 내용증명인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사전에 취해야 하는 조치이고 또 본인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분명하게 전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실무상 명도 소송에서 내용증명이 필요한 때는 또 언제인지, 구체적인 내용증명의 발송 방법을 검토해보고 명도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필요한 대표적인 서식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지는 서면으로 어떤 의사표현이 송달된 사실 그 자체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입니다. 서신의 송달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우체국을 이용해서 보내지는 특별 우편 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송달인데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될 것이 입증돼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우체국을 통해서 송달되었는지에 대해서, 송달된 사실에 대해서 공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증명이 유용한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월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수차례 띄워서 스스로 나가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을 위해 이용되지만 또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확실히 하여 명도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하는 거죠. 임대인 A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 B를 내보내고자 하는데 B는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B는 차임 연체를 반복했지만 해지 사유인 2기분 또는 상가인 경우에는 3기에 이르지 않도록 모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기분 혹은 3기분에 이르는 차임 연체를 하고 말았어요.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반드시 내용 증명을 통해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신속하게 해야 A는 명도 소송에서 이제 내용 증명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았고요. 다음 이어서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법도TV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였습니다.